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수급의 동향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제 만기일과 같이 그렇게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팔아버리거나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아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그런 것들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일단 대형주 쪽 지지,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가담했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즉 낙폭을 그동안 키워왔었던 종목들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하느냐, 얼마나 안정감 있게 만드느냐, 거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도 주가가 완전 원상복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 포인트가 더 많이 가산점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50포인트입니다. 이 위쪽 저항대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21선 저항선. 그래서 어제 시황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3050포인트 정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단기적 상승권에서의 저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게 된다면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변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저항대 생각해 봤을 때 요 정도 상승권에서 좀 막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정도 올라와줬다라는 것과 갭상승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월요일날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럼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일단 30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서게 된다라면 지지선과 저항선 돌파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시장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 지금 바닥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바닥이 가까워졌다,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가가 이제 3150이라든지 이제 직전 고점대까지 근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RSI 지표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즉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좀 쓰는 거죠. 3050포인트 정도에서 뭐 한 0.5% 이 정도만 상승하면서 분위기만 계속 달궈주고, 그 다음에 RSI 지표는 조정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더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일단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보다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5% 상승하면서 일단 코스피보다 더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나타난 부분들이고요. 뭐 재료가 있는 종목이나 테마주들 이런 쪽에서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더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항대까지 이제 950포인트인데 조금 많이 남아있죠. 근데 RSI 지표는 지금 50 미만,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항까지와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RSI 지표도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위주로 한, 또는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목들의 상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들보다 코스닥 대형주들이 훨씬 더 빠른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지 간에 많이 억눌렸던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형태들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회복하는 부분들, 얼마만큼 많이 회복했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승이 나갔다 한다라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팔아먹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 상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상 추세를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연기금이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0억원대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순매도로 진행되다가 쭉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팔아먹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본다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만 한다라면 바닥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조금 한시름 덜어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도 이제 조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밑에서부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어요.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마구 확장하게 간다기보다는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까지는 서서히 매수를 해나가거나 비중을 조금씩 잡아가시거나 그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수급 동향이 지금 매우 좋고요. 오후에도 특별히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 막판에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이 수급 주체들의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외국인, 연기금, 뭐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매수 유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은 편안하게 상승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고요.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가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11시 자료 보니까요. 네이버 사들였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조금 조정받는가 했더니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전자요. 네. LG전자도 말씀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빠진 시점에서 지지선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기아차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현재 위치는 지지선대를 통한 주가 반등 이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뭐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주가 상승률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좀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일 것 같은데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즉 매도가 나오더라도 소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살짝 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매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사고 있죠. 그 다음에 SDI는 좀 팔고 있지만 LG화학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화학이 움직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1.3%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는 0.4%대. 자, 매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를 딱히 놓고 본다라면 삼성 SDI가 향후 전망이나 뭐 기대감들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산 종목을 노리고 본다라면 LG화학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LG화학에 거는 기대감은 일단 배터리가 분리하기 전까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에너지인가요? 뭐 하여튼 이 배터리 쪽이 분리된 것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쪽에서는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LG전자 팔고 있고요. 뭐 현대차 팔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팔고 있는데 뭐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매도의 규모라는 부분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런 모양새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린다거나 그렇게 진행될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좀 잘 해주시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잘 누리면서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 동향만 좀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면 일단 다 팔았거든요. 근데 일부 대형주들 매수하고 일부 대형주는 매도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매수를 게을리해서 안 되겠죠. 지금처럼 회복이 되어 가는 단계, 즉 바닥에 가까워졌다 또는 바닥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매수를 차분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냥 막 다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더 급해 보이겠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열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된 시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타겟팅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오후도 활기차게 성공 투자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걱정 없을 테니까 느긋하게 투자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